하겠습니다. 제가 원충현 선생님을 좀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떻게 이분을 좀 모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연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십수년 전인가요? 제가 사교육국정원상 그 책임을 맡고 있던 그 시절에 저에게 어느 날 이메일인가 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편 생활을 했던 첫 학교의 그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영국의 브루더 호프 공동체에서 출판 일들을 하고 있고 그곳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 그 출판 쪽 일을 하면서 그 이제 크리스토퍼 아놀드 그 이제 아마 이제 브루더프 공동체를 좀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Their name is today. 그들의 이름은 오늘입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인데 아마 브루더프 공동체가 추구하는 자녀 교육, 또 신앙 교육,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와 관련해서 우리 세속사회의 그 학교와 가정이 주는 메시지나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자녀 교육을 또는 학교 교육을 시도하는 그래서 좀 굉장히 그 어떤 그 통찰과 그리고 저희들에게 부모들로서 뼈아픈 어떤 성찰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좀 의미 있는 그런 그 교육 경험을 책으로 내셔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좀 하시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추천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사를 좀 쓰게 되면서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당시 이제 원충현 선생님이 아마 그쪽 그 출판 쪽에 책임을 좀 지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원충현 선생님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브루더프 공동체는 우리 그 평신도 교회 공부 모임 형제자매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제 이런 그 평신도 교회가 좀 추구하는 바는 초대교회 그 인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데 국가에 편입하는 소위 말해 국가교회가 아니면서도 그 초대교회의 그 본질을 좀 추구하는 그 교회들의 그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영국에서 시작된 그 브루더프 공동체를 알게 되고 그 공동체가 또 어떤 것을 좀 추구하는지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알고 또 만나고 싶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오늘 인제 모임에까지 저희가 좀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원충현 선생님 나중에 교제를 좀 하다 보니 이제 영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좀 돌아오셔서 아마 인제 태백, 정선 그쪽에서 자리를 잡으시면서 브루더프 공동체 인 코리아 형태로 그렇게 인제 시작을 하실 계획을 좀 갖고 계셨던 것으로 저희가 좀 기억을 하고 있고 아마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 이야기를 잘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좀 주실 때는 인제 원충현 선생님의 자기소개 그리고 브루더프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시고 또 인제 자녀 교육과 관련된 말씀도 좀 주시고 여러 가지 저희가 미리 좀 요청드렸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지금부터 한 50 분, 1 시간 정도 말씀을 좀 주시고 저희가 그 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런 나눔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원충현 선생님 나오셔서 좀 말씀을 나누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여기 저희 집에 다 오셔서 이 얘기 나눴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럴 날이 오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소개를 다 들어보니까 인제 성인 선생님과 를 통해서 연락됐지만 꼭 이렇게 교사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아닙니다. 다양한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예,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인제 얼마 전에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고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가 자기소개,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쩌다 영국 브루더프로 가셨는지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한 자리에서 만나지 않아서 좀 어색한데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 선생님이시겠지.' 하고 제가 이런 소개를 준비했는데요. 아무튼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에 대한 소개를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두 분을 만난 걸로 드릴게요. 그게 1989년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1 학년이었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인제 그 고등학교는 입시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죠? 맞나요? 예, 아무튼 그럴 지금도 거라고 그렇습니다. 짐작하는데요. 그래서 공부도 그냥 수업 시간도 입시 위주로 진행이 됐고 건조했고, 뭐 그다음에 모든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체육 시간이 수학이나 영어 시간으로 됐는데요. 그중에 다행인 거는 이제 그 곱슬머리 그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음악 시간에 그 오 솔레오 미오 오 나의 태양 같은 노래를 그냥 원 없이 3번, 4번, 5번 그냥 목청껏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때가 유일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때였는데요. 근데 그때 새로 오신 국어 선생님, 국어 1, 2, 그러니까 고전과 현대 국어셨는데요. 그분들의 수업은 참 신선했습니다. 참 신선했고요. 참 제가 인제 그 정교조 이야기가 지금 갈 텐데요. 그전에 드릴 말씀이, 제가 몇 년 전에 그 무모한 교사들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무모한 교사의 책 찾아서 한국에서 구입해서 읽었는데요. 그때 책을 읽으면서 제가 89년에 정교사 선생님 만나서 삶이 변하는 경험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그분들 말고 그 무모한 교사들을 만났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내내 했었습니다. 좀 갑자기 난데없는 말씀인데요. 그 자세한 얘기 나중에 만나서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 선생님들 수업이 참 신선했어요. 그 선생님들의 눈은 참 빛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시고, 야, 잠은 잘 잤냐? 뭐 아침은 먹었니? 뭐 점심 미리 도시락 까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친구처럼.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시면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뭐 정교조 결성되는 해였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은 우리 사회가 꼭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서로 어 억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라고 물으셨는데, 그때 제 마음은 그냥 이렇게 열리고 확 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국어 1, 2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됐고, 그 이후에도 어 대학을 진학해서도 학교 신문사에 이렇게 글 쓰는 일을 좋아서 하게 됐고, 그리고 이 공동체에 와서도 공동체 출판사 일을 돕게 됐는데요. 아무튼 그때 그 국어 선생님 1, 2 분들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모두 해고되시고 나서 아주 어려움들을 겪으셨더라고요. 국어 1 선생님은 아주 젊은 선생님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병이 생겨서 돌아가셨고, 국어 2 선생님은 그때 별명이 이제 똥차였는데 성함을 까먹었는데 스스로 아이들한테 똥차라고 불리시면서 굉장히 가깝게 오신 분인데, 인제 교통사고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셨지만은 다시 복직하시고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선생님들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의 마음이 열리고 제가 좋아하는 길을 찾게 되고, 교육이라는 게, 또 앞으로 말씀드릴 공동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구나라고 지금 요즘 생각해 보니까 좀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튼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이제 대학을 춘천에 있는 학교를 갔고요. 그 그 선생님들과의 그런 짜릿한 경험이 저는 학교 신문사를 활동하는 걸로 이어졌고, 그다음에 학교 신문사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렇게 노동자들 중에서 해고되신 분들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춘천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시민 자치 운동하는 분들과도 이제 그분들 만나기도 됐어요. 그런데 인제 그렇게 시민 운동에도 참여하고 학교 신문사를 통해서 학생 운동에도 이렇게 마음 뜨겁게 참여해 봤고 3 년, 5년 열심히 활동해 봤지만 마음속 한 군데에서는 좀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 밥 사주고 술 사주시는 선배님들, 격려해 주시는 선배님들 참 좋았는데,
관계가 이렇게 이어져 가지 않고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으로는 메말라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또 춘천에 있을 때 저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부모님 따라서 왕십리에 산동네에 있는 교회 다녔는데 아주 가난한 교회였지만은 그 예배와 관계는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 그리고 아까 국어 시간에 음악 시간에 목청껏 노래 부르듯이 우리 이 교회 가면은 2시간이고 뭐 1시간이고 어쩔 때는 그냥 목청껏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뜨겁고 어린 나이에 뭔가 맺힌 게 없었을 텐데도 맺힌 게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교회에 좀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로가 되려고 했는데 장로가 되려면은 교회에서 봉고차를 기증해야 되고 권사가 되려면은 권사님 되려면은 피아노를 기증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어린 나이에 들었을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굉장히 사실은 순수한 교회고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였는데 그래서 대학교를 서울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춘천에 갔을 때 이거다. 그때 아싸 하고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강대상에서 이루어지는 얘기와 우리의 삶이 너무 좀 거리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특로 들어왔네, 친구야. 야, 죄송합니다. 아, 제가 어, 친구군요. 이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는 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라도 좀 긴장을 풀어봅니다. 그래서 근데 춘천에서 이제 교회를 떠났는데요. 우연히 성공의 교회라는 아주 작은 교회를 갔고요. 거기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 마음이 풀렸고 또 거기에서 그 예수원에서 자란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태백의 예수원 공동체라고 아시죠? 네. 네. 그 친구를 만나게 돼서 그 예수원에도 찾아가 보고 그리고 이제 3개월 지원 과정에도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운동, 시민운동 참여해서 계속 속으로는 메말라 가고 어둠에서 어, 청년이 되고 어리 되면서 이런 어둠 이런 것들로 고민하는데 학생운동이나 시민운동에서 그런 걸 붙잡고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얘기하면 이상하죠. 너 왜 이렇게 악하게 구냐.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 예수원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이 강대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구나. 나의 깊은 얘기를 들어주시고 나의 힘든 거를 얘기를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또 거기서 예수원의 신앙 공동체 삶을 처음으로 경험했는데 아, 여기는 예수원이 가족들이 모여 살기도 하지만 또 수도원으로서 손님들이 찾아오고 많은 분이 오셨다가 가시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그런 공동체가 없을까 묻다 보니까 그 중에서 거기 예수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 뭐야 태백 예수원 그리고 대학로 쉴터 분들도 아까 쉴터 방문하신 분들 계셨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브루도프를 소개해 주셨어요. 브루도프에 갔다 오신 얘기를 주셨는데 그게 정말 가능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배경과 환경이 다른데도 모여서 한 가족처럼 형제처럼 말로만의 외형의 공동체가 아니라 삶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가능할까? 놀라면서도 의문감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2002년 여름에 이 브루도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물으신 질문 자기소개와 그다음에 어쩌다가 브루도프까지 음, 와게 됐는지에 대한 제가 준비한 말씀이었고요. 네. 음. 말이 좀 어눌한데 이해가 좀 들리시나요? 잘 아유, 이해가 되시나요? 뭐 오늘 네, 잘 하긴요. 들리고 아주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네. 그러면 계속 편하게 하십시오.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두 번째는 제 얘기가 아무래도 다음 하실 질문들에 자연스럽게 녹아서 말씀드리는 게 너무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딴 데로 가거나 꼭 이해를 필요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브루도프 공동체는 어떤 곳이고, 교회관은 어떤지, 그다음에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제가 2002년 처음 이제 미국의 브루도프를 방문했을 때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충현, 브루도프는 병원이다. 아프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이 모이는 곳이다. 브루도프 공동체는 잘난 사람이, 이 브루도프가 지금 전 세계에 여러 마을을 형성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상처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갈등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교회로 한 몸으로 모이는 것이라고 그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많이 와닿았고 그게 힘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방문했을 때 그는 이제 일단 외형적으로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아름답고 또 300명의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조화롭고 기쁘게 지내고 또 제가 사춘기에서 청년이 됐을 때 우리 학생운동 안에서도 남녀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쉽지 않았는데 이 청춘 남녀가 술을 마시지 않아도 꺼리낌 없이 모임에서 열려 있게 서로 대화 나누고 서로 질문하고 그런 매일매일 삶이 축제인 것에 쭉 빠져 있었거든요. 제가 이 사람 방문하자마자 너무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 브루도프의 삶이 이렇게 내용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쭉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더 깊은 것을 나눌 때만 이런 외형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사춘기와 또 청년기에 그런 내가 빠지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예손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내려놓을 기회가 있다는 걸 찾았었는데 사실은 예손에 있을 동안에는 정말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브루도프 공동체에 와서 몇 개월, 1년, 2년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공동체란 무엇인가 계속 물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곳 공동체의 멤버가 2004년에 됐는데 2004년 때 제가 신용카드도 주고 제가 갖고 있던 카메라도 주고 돈도 다 냈는데 공동체가 된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저 저희 가족들은 이제 식구가 되면은 이 옷에 여기 다 이 이름표를 붙여주거든요. 공동 세탁소에 갔을 때 잃어버리지 않게 또 하다못해 여기 양말에도 만 원에 양말에도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표를 받고 얼마나 이 소속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며칠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한테 저녁에 물었어요. 맥주 한잔 마시면서 야 내가 이거 다 했는데 내가 이게 이 공동체 일원이 된 것 같지 않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미소를 지면서 모든 걸 나눠야 돼. 근데 다 나눴잖아. 근데 깊은 걸 나눠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무슨 어떤 선언처럼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가 무슨 얘기 하는지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 3일 후에 용기를 내서 그곳에 말씀의 종이라고 목사님처럼 영혼들을 돌보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하고 그분과 단둘이 제가 그동안 마음의 짐 그것이 물질에 대한 것이건 그다음에 성에 대한 것이건 그런 잘못들을 나눴고 그것 때문에 생겼던 죄의식 그런 부담감을 나눴고 제가 사실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신문사에서 활동하면서 해고된 분들의 마음 아픈 마음을 느끼고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로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했던 뜨거웠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런 죄들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늘 제 한켠에서는 마음속 한켠에서는 네가 뭘 해. 너 같은 사람이 뭘 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가고 싶지 않고 이런 것들을 나누고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 또 정의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고백을 한 3일 해놓은 것 같아요. 뭐 3일, 24시간 한 건 아니고요. 하루 만나서 1시간 만나고, 다음날 만나서 1시간 또 만나고, 또, 다음날 만나서 다 털어놨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충현, 꿈이 이루어졌다. 너의 꿈이 이루어졌다. 너무 좋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어, 공동체를 방문한 게 2002년이거든요. 2002년에 뭐가 있던지 기억하세요? 안 들리는데 네, 월드컵이었죠? 월드컵. 월드컵, 네네. 월드컵, 월드컵. 꿈은 이루어진다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 왜 그게 생각났는지 너무 기뻤어요. 기뻐 제가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자유로워지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 그렇게 하고 어, 이 부르도프가 내가 살 곳이구나. 이곳이 어, 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그게 2004년의 일이고요. 그 이후로 여기서 이제 우리 평생 약속을 하거든요. 우리가 수도사를 아니고 가족을 이루지만 평생 이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브루도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좀 아세요? 아니면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간단히 좀 말씀을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브루도프는 이렇게 저처럼 어, 마음에 짐이 있다가 그것에 해방이 돼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유럽인들의 마음과 삶이 황폐해졌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때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돌봐줄 힘도 없었고 또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유럽의 청년들은 우리는 더 이상 어, 그 낡은 교회나 낡은 정신에 우리의 앞날을 맡길 수 없다고 해서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연과 또 예술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또 그걸 통해서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졌고요. 또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하는 청년 운동도 생겨났고요. 그리고 소도시에서 가정들에서 어떤 사람의 가정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요. 또 때로는 그 성경 공부 모임에 다른 분을 초대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그런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그때가 참 재밌게도 그 시기가 바로 1904년에는 웨일즈의 부흥이 있었고 1907년에는 그 평양에서 회심운동이 있었던 그 비슷한 시기이고, 그때 독일의 지방 도시 할레에서도 그러한 뜨거운 그 청년들의 신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현재 공동체를 시작한 분들도 거기서 성경 공부 모임에서 만나서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나는 앞으로 선교사로, 나는 앞으로 교육자로, 아니면 나는 우리의 그 무너진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마음에 이렇게 결심을 하는 분들이 있었고, 저희 공동체 식구들도 거기서 같이 모여서 지식인, 예술가, 노동자, 방랑자들이 모여서 초대 교회 정신을 이어오는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떤 글들을 읽어보면은 저희 공동체가 아나베프티스트의 한 이론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일단 시작은 다양한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모인 거고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어떤 모양의 어떤 내용의 어떤 그런 정신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까? 혹시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삶을 살아간 분들이 있지 않을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교회 때까지. 근데 종교교회 때 그 이후에 종교교육 시기에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는 세례를 경험하고 나서야 진정한 내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나베프티스 운동의 이 모임분들이 많이 마음에 그 감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스스로 또 그 세례를 서로에게 주고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세례를 받는.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들과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때 그 아나베프티스 운동에 이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 당시 1920년, 30년대에 그 미국하고 캐나다에 이 아나베프티스 운동의 후예들이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 후터 형제회라고요. 또는 허드라이트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을 알게 돼서 이 독일에 있는 분들이 미국하고 캐나다 가서 이분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이분들에게 우리를 한 형제로 받아 달라고도 하는 그런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저희 공동체 브루도프가 후터 형제의 아나베프티스의 일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제일 많은 식구들이 사는 곳은 미국이고요. 미국의 뉴욕주, 펜실베니아주, 200명, 300명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또 그게 동부인데요. 서부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기도 하고, 플로리다의 따뜻한 데서 또 하우스 공동체를 시작하기도 했고요. 또 영국에 저희 공동체를 포함해서 2군데, 3군데 있고, 또 독일에도 몇 개 하우스 공동체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이렇게 마을 공동체가 시작이 됐고요.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한 5년 전에 여기서 한국 식구들이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서도 작은 저희들의 공동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뭐 도시 공동체든 시골의 이런 마을 공동체든 다양하게 있고요. 제가 사는 영국의 비치그로브 마을에는 250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 가구를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함께 일을 해서 그 수입으로 이제 재정을 충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직접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공동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세탁실과 농장을 함께 운영합니다. 그래서 뭐 마을이에요. 마을인데 이제 서로 집에 숟가락 몇 개가 젓가락 몇 개인지 다 알고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살든지 제가 영국에 살고 있지만은 미국에 있는 분들과 한 형제이고, 또 전체 세계 공동체가 한 공동체이고, 또 한 주머니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살고 있다가 뭐 미국 공동체에서 이사 오라고 하면은 짐을 싸서 이사 갔고요. 또 실제로 제 아내의 부모님, 장혜련 장모님이 여기서 이제 영국 공동체에서 11년 동안 사셨는데요. 네, 오늘 내일 새벽에 또 미국 공동체로 다시 이사를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관계를 말씀드렸지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성격도 다르고 싸우잖아요. 하지만 서로에게 좀 갈등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험담하거나 말을 옮기지 않고 해가 지기 전에 찾아가서 힘들겠지만 사실 쉽지 않죠. 내가 너 때문에 기분 나빴어. 나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말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또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솔직하게 대화하자는 것이 저희의 유일한 규칙이고, 또 그런 것들을 매일 실천하기 위해서 살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교회의 일치와 관계에서 험담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살고 있고요. 근데 인간 사이기 때문에 험담하고 이렇게 갈등하잖아요. 그러면 다 모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열어놓고요. 또 풀고,
또 형제 자매로 화해하고 그렇게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어떤 공동체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죠. 네. 참 멀리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놀러 오세요. 꼭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가서 만나 뵙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의 공동체도 지금은 미약한 시작이지만 또 한국에서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꼭 부르독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영국에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활동이 있는지, 영국의 기독교 분위기가 어떤지 물으셨는데요. 일단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는 곳은 이제 캔터베리라는 역사적인 도시인데요. 거기에 인근에 이제 변두리 시골 마을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이제 저희 말고도 교회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곳은 이제 예배 드리는 분이 많지 않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그 순회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한 차 타고 5분만 더 가면은 성공회 교회, 영국의 국교인데요. 성공회 교회가 있는데 여기도 젊은 가족들은 참석하지 않으시고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고 많이 예배를 안 드리세요. 그러니까 영국의 기독교 인구가 나이 드신 분들이 아직 주로예요.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젊은 분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멀리 런던으로 가면요. 런던에 이제 주택가 가면은 큰 교회였는데 문 닫은 곳이 꽤 보여요. 쉽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버려져서 이제 유리창 옛날에 그 스테인리스 글라스로 장식됐던 유리창들을 다 이제 나무로 이제 손상되지 않게 막아놓은 데도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이민자 중에서 이제 그 이슬람 분들이 이렇게 모스크로 구입해서 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좀 침체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마 수치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번 기회에 찾아봤고 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인구조사가 있었거든요. 2021년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영국이 이런 조사를 한 이래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인구의 절반 이하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인 2021년에 응답자의 59.3%, 100만 명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했는데요. 2021년에는 그거보다 13.1%가 감소한 46.2%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 이유는 이제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사망에 가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1960년대 베이비붐 시대에 그리고 뜨겁게 예수님 찬양하고 교회에 모였던 분들이 자신들의 자녀에게는 정작 어떤 이유에 있는지 그게 사회 가치의 변화인지 아니면 믿음을 잃었는지 아니면 교회가 제 역할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서 젊은 기독교인들보다는 나이 든 분들이 줄어감에 따라 이런 수치가 나온 건데요. 이제 사실 한국 상황은 모르겠는데 영국에 국립학교가 대학 2만 4천 개의 국립학교가 있대요. 그 국립학교는 뭐냐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학교들 2만 4천 죄송합니다. 그 중에 4,632개가 성공회 교회에서 운영되는 학교거든요. 만약에 이 학교에서 뭐 미션 스쿨이 당연히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학생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만 해도 이런 수치는 안 나오게 거잖아요. 상당수가 그런데 이제 뭐 학교든 아니면 부모님이든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 신앙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도요 어디에서든 교회를 회복하라는 운동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 동네만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정에서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서로의 그 지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가장들이 아버지들이 교회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아빠들만 초대해서 다른 분들이 준비해서 아주 맛있는 아침을 마련해 놓고 그 아침 같이 먹으면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모임도 있고, 그리고 저희 동네는 바닷가 가까운데 바닷가 가까운 어떤 곳에서 여름마다 그 남자들을 위한 성경 캠프가 열려요. 또 남성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을 하는데, 어, 이제 어떤 해는 저희 공동체에서 그렇게 그 남성 성경 캠프를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많은 많이 시도되고 있는 거는 가정교회인 것 같아요. 또는 평신도 교회. 제가 이거 좀 많이 이제 저희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서 없기 때문에 버밍엄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큰 도시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교회 본질을 찾기를 원하는 분들 함께 많이 만나고 교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정교회는 굉장히 버밍엄 같은 대도시에는 활발하게 여러 젊은 가족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모이니까 약간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 이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 영국 토백이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 영국의 그 평신도 운동의 현황은 어떻고 규모는 어떻겠냐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그게 규모가 알려지면 그게 가정교회냐? 그게 평신도 교회냐? 그럼 모르게 조용히 하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대표하는 단체도 없고 웹사이트도 없으니까 알아보려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말씀을 듣고 당연한 말씀이지 않았는, 그래도 좀 찾아보려고 했던 제가. 네, 아무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교회가 죽어가는 모습에 힘들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운동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 브루도프의 어른들도 이 브루도프라는 공동체가 100년 이상이 됐지만 자꾸 우리 안에서만 머물고 또 우리의 전통, 우리만의 작은 시야에 머물면은 우리 운동도 죽어가고 있다고 많이 경고를 하세요. 경고하시고 우리 삶이 더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분들과 만나고, 사실 공동체 100년 운동을 보면은 1920년대에는 그런 평화와 자유와 인간애를 찾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생긴 거고 새로워진 거고, 그리고 1960년대에 미국과 유럽에서 또 젊은이들의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참여하신 분들 통해서 공동체가 새로워졌고, 또 1980년대에 미국 사회에서 또 여러 가족의 가족교회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거기서 또 몇몇 분들이 브루도프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브루도프가 새로워진 거거든요. 브루도프가 우리만의 힘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온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새로운 흐름과 새로운 힘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은혜로 지내오고 있고, 또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한국 식구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 분들이 계속 저희 공동체 여러 나라에 있잖아요. 여러 나라에 있는데 그 영국이 옛날에 여러 나라에 식민지가 있을 때 이제 이런 비유는 죄송한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어느 영국이든 파라과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느 공동체든 한국 손님이 안 계실 데가 없어요. 그만큼 한국의 우리 신앙인들이 오래전부터 갖고 왔던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절실한 신앙을 지켜내고 찾아내고 그 본질과 뿌리를 찾고 이어가려는 그런 것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국 교회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제가 10분 동안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좀 더 네. 말씀을 나누시죠. 네. 이제 교육 이야기. 네, 사실 이제 제가 송영일 선생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랬으면 그 책을 읽고 그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공동체 한국 식구분 중에서 선생님의 그 학교의 제자가 계셨어요. 그래서 자주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제 공동체 출판사 일을 하고 아이들의 이름은 오늘입니다라는 책을 번역하고 알리면서 이게 꼭 미국에서 공동체 섬기는 분이 쓴 책이지만 교육이라는 주제는 한국에서도 관심이 많고 같이 좀 다리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성경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게 된 겁니다. 저희 교육과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아이 한 명 한 명은 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느라고. 아이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아이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탄생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마음대로 주문을 생각하지 말라고 또 어떤 모양으로 만들 욕심 버리고 아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자랄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봐주고 도와줘야 한다고요. 늘 공동체 어른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 부부에게 실제로 조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게 실감이 나요. 이사 가시는 장인어른 장모님도 공동체 평생 교사로 지내셨어요. 1학년 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가르치셨고요. 장인어른이 제게 늘 조언하시길 아이들 어떤 네가 유도하는 대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을에는 공동체에 떨어진 낙엽을 쓸거나 또는 공동체 주변을 정리하는 거를 아이들과 함께 하면은 아이들과 무언가를 함께 할 때 아이들이 아빠와 아이들 관계가 맺어지고 그러면서 네가 생각하는 것도 그 신앙이 아이들에게 전수가 될 테니까 계속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해서요. 저희는 공동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말 몇 마리가 있거든요, 마을에. 그래서 말 오물 치우고 아침에 이제 식사하기 전에 말 먹이 먹이는 일을 같이 하거나 또는 닭 알 낳는 유정란 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닭 돌보고 그 알을 공동체 식구들에게 갖다 주는 일을 하거나 또 무엇을 목공실에서 뚝딱뚝딱 만들거나 하는 일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계속 양봉장에서 일을 또 하기도 양봉장에서 꿀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애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제 애들은 벌 보면은 무서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벌들은 무서워하는 거를 알아요. 몸에서 무서워할 때 뭔가 호르몬이 방출된대요. 그럼 와서 쏘고 한 마리가 애들 머리에 쏘면요. 쏘면서 이렇게 또 자기 벌이 친구들한테 신호를 보낸대요. 그럼 다 몰려와요. 그래서 애들이 도망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싫어해서 이거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사실 아이들 정말 여기서 행복해요. 아이들의 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환경도 좋고 또 공동체 모든 일과의 중점을 아이들에게 이게 좋은 건지 공동체 방향을 정할 때도 이게 아이들한테 좋은 건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좋은 비결은 무엇일까? 비결이라는 거 없을 텐데 무엇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선생님하고 교사분들하고 학부모인 저희들이 사실은 한 팀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때로는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어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선생님하고 학부모가 같이 모여서 이런 일이 있다. 왜 그럴까? 집에서도 이런가요? 또는 반대로 제가 부모님이 좀 어떤 애가 이상해요. 며칠째. 오늘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이 아이가 학교에서는 요즘 어때요? 집에서는 이런데
그 학교에서도 이래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아마 최근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사를 가니까 얘가 좀 불안해하나? 아니면은 어떤 반에서 어떤 걸로 놀림을 당하고 있어서 이런 원인들을 찾아내서 함께 그럼 어떤 방향으로 도와줘야 될까? 얘 너무 많은 자극들이 있으니까 그런 활동을 좀 줄여줍시다. 그리고 놀림을 받고 있으니까 아이들 다 모여서 그런 걸로 우리는 서로 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하고 서로 좀 화해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또 각자 부모님들도 아이들 집에서 야, 이를테면은 너 뭐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그 나라의 문화를 놀리면 안 돼. 그거는 따돌림이야. 이렇게 교육시켜주고 또 학부모들끼리 같이 또 이렇게 힘을 합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같이 한 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선생님이 학생한테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데 부모님은 야, 그게 아니야. 다른 방향으로 제시하면은 아이는 느낀대요. 이 아이는 그 불안함. 선생님과 부모님이 다른 방향 가고 있구나. 엄마와 아빠가 다른 방향 가고 있구나를 제일 먼저 느끼고 민감하게 느끼고 그것에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모두 한 팀이 되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최대한 아이들이 우리로부터 안정감을 느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 아까 보셨듯이 멀었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멀었고 감사한 거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계시고 또 오랜 경험하신 나이 드신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 가서 상황을 그대로 털어놓고 얘기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고 또 상황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반 해결되는 그런 것들을 제 아내와 함께 경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이제 5년 전쯤에 한국의 식구들이 갖고 강원도 태백에 그 집과 그다음에 아파트를 빌려서 살다가 작년 봄에 강원도 영월에 옛날에 이렇게 펜션으로 쓰던 몇 곳을 이제 마련해서 그것을 이제 이게 다 붙어 있는 곳 몇 군데 강원도 영월에 마련해서 이제 강원도 영월에 제 작은 공동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변해 한 20명 안팎의 죄송합니다. 20명 안팎의 사람들 아이들 포함해서 또 한국 분들 또 한국의 새로운 멤버들 저희같이 여기서 만나서 결혼한 분들 또는 미국에서 미국인 가정이 가서 이렇게 지내고 펜션 집들이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고치고 이제 아이들 교육 여건도 마련해 가면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은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이상의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뭐 공동체 학교로 불러야 될지 홈스쿨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가르쳐 보면서 지내고 있고 원래 저희 가족은 원래 공동체 계획대로는 작년쯤에 영월로 이사 가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저희 부부가 아이들 교육 일을 이렇게 맡으면서 지내기로 했는데요. 생각보다 새로운 공동체이다 보니까 집 수리할 것이 이것저것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자리를 잡아가는데 너무 많은 생각지 못했던 이제 도전거리들이 생기니까 공동체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당연한 참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은 이제 야 가자 한국으로 이렇게 막 들떴다가 지금 들뜬 걸 좀 가라앉히고요. 지금 아이들 한국어 배우면서 그 이사 갈 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공동체는 각 개인이 그냥 결정해서 이사 가는 건 아니고요. 공동체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면은 이렇게 한국으로 가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되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판단 안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오늘 모임에 말하고 참석하라고 하실 때 너무 반가웠어요. 반가웠던 이유는
저의 삶에 대해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지금도 한 형제로서 뭐 실수하면서 배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또 사실 지금 이 시기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또 아픈 시기잖아요. 한국만 생각하면은 여전히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고, 주변국이 하는 일들은 그 평화에 기여하는 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한국 사회 안에는 어떤 갈등, 또 성공하라는 그런 부담이 있는 이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같이 작은 공동체가 지금 영월에서 시작했는데 이 작은 삶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긍정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을 만나야지 우리의 소명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작은 공동체지만은 그 안에서 영월의 한 작은 곳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산다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 한국의 아이들, 또 영국에 살던 아이들이 모여서 아이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자연스럽게 배움을 이어가고 또 거기서 미래를 준비한다면은 그것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삶을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만나시는 분들도 좀 알아가고 조언도 구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이렇게 공부 모임 하시는 거, 그다음에 부도프를 초대하시는 게 뭐 부도프가 100년의 역사가 있고 또 유럽에서 시작돼서 배울 게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서로 배우는 거잖아요. 서로 배움의 자리를 마련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앞으로의 관계에서 한국에서 우리 같은 삶, 공동체가 답이다. 공동체가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한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해 용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을 만나야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는데 어, 그냥 우리만의 어떤 그런 만의 교육이 아니라 한국의 현실에 맞춰서, 한국의 필요에 맞춰서 또 이웃 아이들과 함께 하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나중에 좀 조언을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